어, 뭔가 어려운 게 나오고 쉬운 게 나왔을 때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온다면 뭔가 너가 이걸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몰랐는가?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을 몰랐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계산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마다 판단이 어려운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공식 아마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너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돌이켜보고 왜냐면 잘 안 사용하는 공식들도 평소에 있으니까 그런 거 복귀하면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사실 꽤나 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어디 갔지? 없네. 젠장. 수인수 노트. 아, 여기 있다. 자,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대훈이가 좀 싫어하죠. 왜냐면 헷갈리고 막 전개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막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하나씩 쭉 해보고 판단하고 그 단계가 많은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좀 한번 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조금 조건이 복잡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거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 내가 뭔가 빼놓고 안 쓴 것 같은데? 여기 있다. A2를 가지고 A2의 최소값을 구하고 A23과 A1 구하고 이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고 거꾸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반대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긴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간다면 AN 이전항은 사실 2분의 AN 플러스 1, 2로 나누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놓고 한번 보면 얘는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이거 보낸 다음에 2 곱하는 거니까 2 써주고 A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 전항은 2배하고 1 뺀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AN을 먼저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쓰면 되는데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A2에서 A1로 가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려면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가나다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다 체크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뜻이냐면 조건 가에 의한다면 다시 말하면 A1이 이거 2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A2는 그냥 2A1이 되고 이거는 짝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A1이 10보다 작은 건 아닌가 봐요. 왜냐면 A2가 홀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A1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근데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내가 몰라. 그럼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1이 이거인 짝수라고 가정합니다. 조건 나를 하겠다는 거야. 자, A1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1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2K라고 한번 써보면 그런데 지금 1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단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발생하고 이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최소값을 판단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라 하면 이제 이걸로 A2를 써주는 거지. 자, A2는 이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 자, 그러면 2분의 2k 플러스하고 그다음 이제 n 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k 자체가 어떤 수라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그럼 얘는 당연히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 그리고 나서 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따라서
A2의 최소값은 7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A1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A1은 내가 A2를 7로 한다는 건 이 조건식에서 K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5로 보는 거죠. K를 5로 봤다면 첫 번째 항은 뭐야? 10이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첫째 항은 10일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뭐도 하는 거야? A1이 홀수인 경우도 하는 거죠. 자, A1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거 홀수라고 바꿔보면,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1만 주면 돼. 똑같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왜냐면 AN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그럼 AE는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쓸 건데, 자, 이제 얘는 어디에 대입해야 돼? 2분의 2K 플러스 2가 돼서 K 플러스 1이 됩니다. 지금 얘는 K라는 조건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다시. 6원이요? 맞아. 자,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고, 자, 여기다 자, 그럼 K 플러스 1은 K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6보단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음. 지금 우리 여기다 대입한 거야. 자, 그리고 K 조건 때문에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고, 그러면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A의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7이야. 왜냐면 6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7이고, 그때 A1은 조심해야 될 건 이때 첫째 항은 A를 내가 7로 봤으니까 K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6. 그치, 6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어, 지금 이게 7이 되는 거니까 K는 6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는 13이 된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 안 했고,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첫째 항을 기준으로 쭉 분석해서 판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네. 어. 사실, 원래 세종대는 1번, 2번까지는 할 만한데, 3번에서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 근데 너 1번이 좀 어려웠다는 거지. 아니요, 1번에서 아니요. 많이 했나? 1번 했어요. 아, 1번은 했었어? 예, 예. 3번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음, 지워볼게요. 음. 자, 이제 2번. A 이하, A 3이 모두 10 이하인 짝수인 경우. 그때 A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 이거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고민이 좀 돼. 이거 이렇게 풀면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일단 누굴 먼저 판단할 것이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A2와 A3이 모두 10 이하의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10 이하의 짝수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모두 이 조건 안에서 자, 얘네가 10 이하의 짝수니까 일단 A2는 이 조건을 통해서 A3을 만들었나 봐. 이런 생각 해줘야 되는 거고 A3이 10 이하의 짝수인 건 일단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 이때 문제는 A1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이 최대값을 구하는 맥락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최대값 구하는 걸 할 때는 애초에 바로 부등식이 나와버리면 그냥 찾아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부등식이 네, 그냥 나와버리면. 네. 애초에 바로 부등식이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찾아버리면 되고, 근데 애초에 바로 부등식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조건을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 해보고 가능한 세트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거 선택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이걸 딱 구하기 위한 관계식을 딱 만들고 이게 나와? 이게 아니라 가능한 상황 다 구해봐. 수영도를 쓰든 표를 만들든 다 했어. 그랬더니 A1은 이런 애들이 가능해.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건 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자, 그럼 만약에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써서 얘를 바로 풀려는 방법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그걸 못 찾았어. 대신에 조금 불편하게 길게 가지만 아, 아주 되게 복잡하진 않지만 꽤나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A의 가능성을 다 따지고 그걸로 답을 구했어. 그렇다면 그건 점수가 낮냐? 그렇게 낮진 않아요. 왜냐면 판단을 다 한 거니까 그게 잘못된 방법도 아니고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첫째 항 자체 A1 자체가 어떤 수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10보다 작은 수여야만 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A1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인가. 이거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A1 자체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 짝수, 홀수 이런 걸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얘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풀어보니까 그렇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 A를 짝수, 홀수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짝수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짝수에서 K가 일단 조금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걸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되는 거. 자, 예를 들어, 얘가 10 이하의 짝수가 안 되는 거. 특히 10 이하가 안 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든 얘가 10 이하가 안 되느냐. 이런 상태인데, 우선 당연히 K가 짝수인데, 얘가 5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 K가 5보다 작다고 쳐볼게요. K가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얘는 10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A는 4K가 됩니다. 그럼 얘가 10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K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건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10 이하의 짝수가 된다면 K로 가능한 값은 1과 2가 있죠. 자, 그래서 1과 2가 되는구나. 이걸 판단하고 그때 다시 세 번째 항인 자, 이제 다시 다 쪼개는 거죠. K가 1일 때 자, K가 2일 때. 여기서 K가 1이라고 하면 A2는 4가 되고 A2는 8이 되는데 세 번째 항이 여전히 10보다 작은 짝수가 되는가? 자, 그러면 결국 A3은 8이 되는 것이고 이때 A3은 10보다 작은 수니까 2배에서 16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조건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좀 헷갈려요? 아니요, 아니요, 돼요. 어. 자, 그러면 일단 K가 10보다 같거나 큰 수라고 해볼게.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안 되게 하는 거, 안 되게 되는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2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얘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이미 여기에 걸려. 그래서 A2가 뭐가 되냐면 2분의 2K를 해주고 플러스 얼마를 해주면 되냐면 2가 되죠. 그럼 얘가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미 12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그 결국에 K 10 플러스, 이하의 아, 네? 아니, 아니. 네. 자, 나 뭐 잘못했나? 아니, 아니, 제가 네. 잘못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항 안 되니까 세 번째 항은 할 필요도 없죠. 자, 이번엔 똑같이 플러스 1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홀수라고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얘를 적용하는 거지. 자, 얘를 적용해서 해본다면 A2는 2분의 2K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K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11 이상이 되면서 이미 두 번째 항은 10보다 큰 수가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A를 짝수이든 홀수이든 간에 2K가 됐든 2K 플러스 1이 됐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조건 하에서 지금 이거라고 쓰든 K는 무조건 10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일단 A1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20보다 작은 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21, 20. 자, 근데 이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21 맞아? 지금 따라하고 있니? 네. 음. A 자체가 무조건 20보다 작은 수여야 되니까 지금 21, 20 되니까 얘 때문에 20보다 작다, 21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20보다 작은 수니까. 자, 그래서 A1 자체가 이미 1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발생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걸 판단해 보면 이거 굳이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그냥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논술 답안에서 얘네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 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훈련시킬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세종대에서 요구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답안지에. 음, 근데 보통은 이거를 실제로 하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걸 왜 했는지를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대학 측 요구 사항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진짜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의문점이 든다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자, 어쨌든, A1이, 19보다 작거나 같은 수. A가 최대값이 된다면 19가 될 거야. 뭐, 작거나 같은 수가 될 거야. 방금 우리가 못 찾은 거냐면, 얘가 19 이하라는 걸 찾았잖아. 맞아? 네, 21보다 작고 20보다 작은 거 공통 뭐야? 19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네. 나 지금 말 빠르니? 너 혹시 집중력 깨질까 봐 좀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거든? 빠른 게 나아요. 아, 오케이. 자, 이 조건 만족한지 우리 바로 찾아보자. 제일 큰 수가 19라며 A 19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A1이 19이면 하는 방법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A2는 뭐가 돼요? 2분의 19 플러스 1이니까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10. 조건 만족했어. 12i 짝수가 맞네. 자, 그럼 다시 A3은요? 자, 이제 10 이상의 짝수가 되니까, 자, 10 이상의 짝수가 되니까 A3은 2분의 10 플러스 3이 되죠. 왜 3이냐면, 지금 얘가 2니까, n이 2니까, 자, 그럼 얘는 8이니까, 됐는데? 답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19가 답이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하면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다. 왜,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 A3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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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랑 A3 둘 다 12이하의 짝수, 12이하의 짝수구나. 어, 맞아요, 맞아요. 빙고. 자, 그쵸. 자, 그래서 된 거죠.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어, 얘 먼저 하면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능한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가지고 내가 해봤더니 실제 조건 만족하니까 그럼 나머지 19, 18, 17, 16 중에 쭉 내려가면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야, 구한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구한 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긴 한데, 사실 논술에서는 아주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가능해.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아주 잘했다라고는 하지 않아. 그럼 아주 잘했다는 뭐냐면, 이제 이 조건 하에서 가능한 걸 모두 다 찾아본다. 이건데, 사실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바로 A1의 조건을 쫙 정리해서 하나씩 다 찾아본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그 A1은 조금 이따 하고 A2, A3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A2는 EL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짝수래매. 그리고 12하의 짝수래매. 그러니까 당연히 L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라 하자. 이게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세 번째 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걸로 세 번째 항을 만든다고 치면, 자, A 세 번째 항이 12하의 짝수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린 L만 찾을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개로 쪼개야 돼. 왜 쪼개야 되냐면 L이 5가 되면 두 번째 항이 10 이상이 돼 버리거든. 근데 L이 4까지는 10보다 작거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면 A3은 4에 아까 했던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10 이하의 짝수죠. 얘가 10 이하의 짝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L은 1 또는 2밖에 없고요. 그래서 A2와 A3의 순서쌍을 제가 써본다면 1일 때 4, 아니죠. 1일 때 2, 4, 2일 때 4, 8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 L이 5이면 자, 이때 A3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0 플러스 3 해서 8이 되겠죠. 자, 쌤 왜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때는 여기 적용받는 거지. 10 이상의 짝수니까.
자, 딱 10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3은 2분의 10 플러스 3에서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얘는 얼마야? 10 그리고 8이 된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A1을 구할 땐 사실상 얘만 알면 되죠.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첫째 항 어떻게 구하냐?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친 거 가지고 이제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거꾸로 가면 이렇게 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항을 추적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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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A1이 지금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 모두 고려해서 그때마다 그때 상황마다 2, 4, 10에 대해서 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까? 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어쨌든, 어, 내가, 어, 잠깐만. 자, 어쨌든 우리 씻고 나오는 거 찾으면 되고, 지금 이것도 해주면 참 좋긴 한데, 아예 할 거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A1이 19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걸 안 찾은 상태에서 아예 이걸로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A1 가능한 거 쭉 찾아보니까 제일 큰 거 19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A1이 19보다 작거나 같은 걸 먼저 찾고 하는 것보단 보통 이 두 개를 가지고 조건 찾아서 A2 가능한 거 찾고 A1로 가능한 거 그게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문제는 다 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 근데 마지막 디테일이 좀 어려워. 자,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죠. 뒤쪽에 적당한 항을 주고 이게 앞으로 가서 가능한 거 찾아봐. 자, 이거는 진짜 이제 이걸 쓰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A6은 A5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A5가 여기 걸리는지 여기 걸리는지 여기 걸리는지 모르지? 그럼 다 해보는 겁니다. 자, 그냥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수영도 내지는 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12라고 우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쓰자. 자, A6을 만약에 조건 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자, 얘가 12였다면 그렇다면 A5는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랬으니까 12가 나왔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얘가 6이 나왔다는 거, A5가 6이 나왔다는 건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게 맞나? 10보다 작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다시 이 6이라는 숫자가 조건 가에 의해서 나왔던 거, 조건 나에 의해서 나왔던 거, 조건 다에 의해서 나왔던 거, 이 중에서 걸리는 거 찾자. 그럼 다시 네 번째 항은 뭐라 쓸 수 있냐면 얘가 6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6 대입하면 3이 나오는 거겠지.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10보다 작은 수가 맞으니까. 자, 그럼 이 6이라는 숫자가 이 녀석에 걸린 녀석이다.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하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얘라고 봤을 때 네 번째 항이 뭐니? 이렇게 거꾸로 풀겠다는 거고, 그럼 얘는 6이고, 이때 얘는 뭐냐? 5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그럼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안 이, 되는 거죠. 이 아니에요, 이. 2죠. 자, 그러면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였으니까인데 안 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6 대입해도 13 나오는데 자, 얘가 13이면 말 되죠? 왜냐면 실제로 10보다 큰 홀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이런 식으로 쫙 만들면 9종류가 나올 왜 겁니다. 13이에요? 왜 14 하냐? 11 아니에요? 11. 11이죠. 미안해. 자, 어,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9세트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자, 표 만드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해봅시다. 10이라는 숫자가 나의 결과로서
얘가 12였다. 그럼 거꾸로 A5는 여기서 아 여기서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2라고 했을 때 여기서 12라고 했을 때 결과다 라고 하면 일단 얘가 10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미안 나로 만드는 거구나. 얘가 10이에요. 그러면 나에서 A5는 2 12 마이너스 못 써야 돼. 6을 써야겠죠. 자,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네. 자, 그럼 12가 되면은 얘가 여기 걸리는 수가 맞으니까 얘는 12가 되는 수 맞네. 여기까지 됐어요? 응. 음. 자, 자, 얘 6 되는 거 맞니? 네. 가나다 조건으로 만들었다 다시 치고 12가 여기다가 얘네로 만들었다고 치면 여기 대입하면 6 되니까 마찬가지로 12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이때 A4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2 빼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니까 7이 14죠? 자, 그러면 14 되는 거죠? 응. 그 다음 마지막 여기다 대입한다면 24죠? 빼기 1이니까 2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응. 10보다 큰 홀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 쓴다라고 하시면 일단 얘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다까지 써주는 거야. 자, 숫자는 좀 크게 나오고 이렇게 다 썼다고 치자. 예를 들어. 자,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A4로 가는 숫자가 쭉 있어. 그럼 딱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뭐야? 여기서 제일 작은 건 3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게 45가 나와요. 되는 거 중에. 자, 그러면 A4의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45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얘가 3이고 여긴 더 큰 수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45가 나와요. 그러면 45가 제일 큰 수고 3이 제일 작은 수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얘가 아닙니다. 얘가 최소값이 아니에요. 이게 왜 최소값이 아니에요? 산수 안 틀렸는데? 이게 왜 최소값이 아니냐면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까지 갔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지금 얘만 보면 얘가 제일 작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네 번째 항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였어. 어떤 경우에도 3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실제로는 첫 번째 항부터 왔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항이 3이 되려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보면 돼. 자, 만약에 네 번째 항이 3이라고 쳐봐. 그럼 두 번째 항으로 가능한 거 뭐야? 또 세 가지가 있겠지. 자, 두 번째로 가능한 거 일단 세 번째. 자, A2는 자, 얘로 만들었다면 이 6이니까 A가 6. 자, A가 얘로 만든 거였다면 2 곱하기 3 빼기 3은 0이 나와. 근데 이거 아예 안 되잖아. 0이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로 만든 거였다면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아니지.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5인데 안 되잖아. 맞아? 놓쳤지 지금. 왜,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저거 중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이거? 네. 아니, 그 아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근데 A4를 보고 응. 왜 A2를 바로 외요? 아, 좋은 질문이야. 자, 우리 네 번째 항이 3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쭉 갈 건데 내가 만약에 네 번째 항이 3이라고 치면 우리 지금 질문이 뭐였지? 왜 네 번째 항을 봤는데 음. 세 번째 항을 안 보고 왜 두 번째 항으로 가요? 세 번째 항으로 보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세 번째 항을 안 보고 두 번째 항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아, 세 오케이. 번째 항을 봐야겠다. 미안. 세 번째 항 봐야 돼. 잠깐만. 어, 자, 다시 말하면, 자, 얘로 만들었다 그러면 A2는 6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A2가 얘로 만들었던 거였으면 2 곱하기, 아까 지금 3이야? 3 마이너스 3, 이게 0이 나와. 근데 얘는 아예 안 돼. 왜냐하면 0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걸로 만든 거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얘가 5인데 얘도 안 돼. 왜냐하면 10 이상의 홀수가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3이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두 번째 악은 6이 되어야만 하는 상태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이 맞나? 아, 잠깐, 이거 6 아니구나. 2분의 3. 미안. 네, 거꾸로 생각했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음. 자, 애초에 아예 두 번째 항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두 번째 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였으니까. 어, 내 순간 계산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도 사실 말하면 좀, 뭐지? 이랬었어. 자, 어쨌든, 이거 이해 가니? 네, 음. 어, A사가, 자, 네, 지금 거꾸로 썼으니까 다시 쓸게. 자, 세 번째 항이 2분의 3이 될 수 있다. 얘가 3이니까 이걸로 만든 거라면 자연수 아니어서 안 되고. 자, 세 번째 항이 이걸로 만든 거였다면 얘가 3 마이너스 어차피 얘는 똑같이 4. 얘 음수니까 안 되고. 자, 세 번째 항을 지금 여기다 적용해서 만든다면 얘는 5 역시 안 된다. 10보다 작은 수니까. 어차피 안 된다. 자,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니까 A4가 3이면 왜 3이면 선택했어? 제일 작은 수니까. 자, 그래서 A4가 3이면 지금 내 조건을 만족하는 세 번째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설명할 땐 내가 이걸로 다 만들어 봤는데 없어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가는 거냐면 두 번째 후보 6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보는 6이고요.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자, 그래서 이제 A사가 6일 때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 건데, 자, A4가 6이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다시 똑같이, 여기 6 대입한 거니까 3일 수 있고요. 자, 이거 가능한 거지. 3이면 2배 하는 게 맞긴 하니까. 자, 만약에 얘가 조건 나로 만든 거였다면, 자, 그러면 여기다 6 들어가면 6 빼기 네 번째 항이 이거였으니까 4를 해서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이해 안 되네. 왜냐하면 조건 나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자, 세 번째 항은 뭐라 쓸 수 있다? 자, 여기다가 6 대입하는 거지. 6 대입하면 얘는 11. 되는 거네. 자, 얘도 되고 얘도 되네. 자,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다시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 갈 때 어차피 지금 얘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보는 거야. 한 세트만 있으면 돼.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한다 쳐볼게요. 자, 이걸로 한다 치면 어쨌든 지금 얘는 짝수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걸로 만들진 않을 거고 자, 얘 두 번째 항 만들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최종적인 결과만 가지고 얘기만 하면 돼요. 이거 되잖아. 이거 돼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거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11 빼기 3, 16. 자, 그럼 얘 할 필요 없지. 하지 말자. 그냥 바로 얘로 가자. 바로 얘로 가면 첫 번째 항 뭐가 나오는데? 바로 8 되면 되죠? 8이 16이니까. 자, 그래서 존재하지. 그래서 한 세트라고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세트가 있다 하더라도 한 세트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6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 한 세트만 보여줘도 충분히 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런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45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얘는 한 세트를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세트를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면 돼. A4가 45라고 했을 때 뒤에 45가 나오긴 하니까
A4를 45라고 했을 때 그때 A3, A2, A1로 가능한 거 한 세트만 딱 만들어줘. 그리고 그거 보여줘. 가장 쉬운 걸로. 가장 쉬운 걸로 하려면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쉬워 보이긴 해요. 이게 제일 큰 수가 나오긴 해서 제일 편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 만들어주고, 이거 가능해. 그래서 최소값은 6이고, 최대값은 45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건 거꾸로 풀 때 좀 헷갈려. 나도 중간에 좀 헷갈렸고. 자, 어쨌든 이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씩 다 체크해야 돼.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어, 어쨌든 해야 되고, 얘는 하나씩 다 천천히 체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자, 이거 꼭 복습하실 때 가능한 수의 세팅 있잖아. 그거 잘 정리하는 연습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삼각함수 내용이긴 한데, 함수 fx가 2차 함수긴 한데, 지금 사인과 코사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건 T1에서 푸는 거 기억나니까, 답은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두 문제가 살짝 좀 연계돼 있어요. fx 최소값을 m세타라고 할 때 이 m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최대값, 최소값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냥 fx 입장에서 가장 작아지는 거 찾고 그게 다시 세타에 대한 식이 나왔으면 그 식에서 세타가 가장 커지는 거 찾고 그렇게 단계식으로 풀면 되는데 일단 fx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든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인 세타 제곱해주고 는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 이게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fx는 x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그냥 얘가 된다. 얘가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m세타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럼 m세타 구했고, 자, 두 번째. 다시 m세타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제 문제 다시 시작하는 건데, 내가 m세타 구하려고 하니까 코사인, 사인 둘 다 있어. 그 다음에 제곱이 있어. 그럼 뻔한 거지. 얘를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얘 먼저 써줄게. 자, 이거에서 이제 당연히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기 전에 사인 제곱부터 먼저 바꿔주면 이거 임으로 자, 일반적인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죠. 뭐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t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t의 조건 쓰는 겁니다. 단 세타를 보는 거야.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은 이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거 조건 갖고 있는 거 기억하고 라 하면 그냥 m 세타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 m 세타라고 일단 쓰고 바꿔 쓸게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를 gt라고 하자. 자, 이거는 일단 원래 m세타에 대해서 쓴 거고 얘 t라고 바꿨으니까 얘를 gt라고 쓸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 정의역에서 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왜냐하면 이차 함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이 꼭지점 마이너스 1에서 나오니까 이거 봤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증가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GT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걸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T는 1일 때 뭐 구간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자, 이게 단계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 놓치지 말고 최대값 최소값 할 때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얘는 왜 완전 제곱식 안 했느냐?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 할 필요가 없죠. 최소값이 아니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 왜 마이너스 t제곱이 아니고 그냥 t제곱이에요? 마이너스 t제곱이 아니라 왜 t제곱이냐?
아, 잠깐만, 내가 놓친 거니? 아, 자, 어쨌든 이거 잘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하는데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부터 해야겠죠? 자, 일단 방정식 f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짝수 판별식 쓰겠죠?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근데 이거 잘 보면 그냥 해도 되는데 얘랑 얘랑 부호만 반드시. 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m 세타가 마이너스 m 세타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다. 이렇게 써도 돼? 네, 이 녀석은 m세타가 이거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m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m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갈 거고요. 이때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자, 얘 바로 GT로 가면 이거인 조건을 판단하겠다 라고 해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T는 이런 이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를 찾을 건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 정의역이 있어. 어떤 정의역? 이 정의역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를 찾는 거라고. 근데 이놈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이차 함수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가정해도 돼. 자, 그리고 우리 최대값 2라는 거 발견했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얘기는 0 되는 게 분명 여기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0 되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 찾으면 이 길이를 찾는 거니까 t는 얘부터 얘까지라고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t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 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내가 정리를 했다고 쳐. 그리고 이것도 얘기는 해준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GT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G1은 2, G-1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따라서 GT는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거 사이값 정리처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T1에서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건은 결과적으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1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 최소값 같게 하는 세타에 대해서 일단 이걸 먼저 처리한다.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면 얘가 어 어디 갔냐? 얘가 0이 되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t1은 얼마야? 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얘를 한번 우리 지금 풀어야 돼. 얘가 0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고 그리고 이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1은 이거 임으로 이 중에 되는 건 1 플러스는 안 됩니다. 1보다 큰 수는 안 되니까. 자, t1은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범위를 찾는 거였구나. 얘가 조건이었구나. 근데 우리 목적은 뭐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세타의 최대 치수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설정되도록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뭘 설정했냐면 t에 대한 범위, t의 최대 치수를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t의 최대 치수에서 세타의 최대 치수로 넘어가야 돼. 근데 t하고 세타 무슨 관계야? 아까 이런 관계였지. 결과적으로 t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t는 코사인 세타이므로 결과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세타의 최대값 베타라고 할 거고요. 최대 최소값을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냐? 한 놈은 구하지만 한 놈은 못 구하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1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건 못 찾잖아.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 거고 자, 그때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 자체가 필요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 자체에 해석을 좀 보여주면 돼.
자, 우리 중요한 건 정의역은 다시 0부터 8까지야.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자, 세타 0부터 파이일 때 코사인 세타는 감소하죠. 자,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1 루트 2는 음수긴 하니까 여기 1 루트 2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어요. 자, 이 범위를 나오게 하는 자,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다시 말해줄게. 지금 우리 1 루트 2는 음수이긴 하니까 분명 여기 1 루트 2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랬을 때 이 범위를 나오게 하는 지금 이 범위가 나오게 하는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네. 자 다시 말해서 코사인 알파가 누구야? 알파 누군지 몰라. 하지만 1 루트 2야.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얘가 감소하므로 그래서 알파가 최소일 때 코사인은 최대값을 갖고 자, 알파가 최소일 때 코사인 최소값 갖고 알파가 최대일 때 코사인은 최대값을 갖는다. 왜냐하면 코사인은 감소하는 함수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난 코사인 알파가 얘고 코사인 베타가 얘인 거 구했으니까 이걸로 사인 구해주면 된다. 자, 이건 어렵지 않지? 뭐 코사인 구하면 사인 구할 수 있잖아. 제곱 때리면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제곱 구하라니까 1마 코제곱은 사제곱이다. 이거 사용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건 사실은 판별식 통해서 나오는 게 m세타랑 연결돼서 나온 거고 이거를 통해서 아까 구했던 거 갖고 와서 풀면 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얘는 결과적으로 2차 함수에서 t에 대한 조건 찾고 t에 대한 조건을 찾은 다음에 다시 세타의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문제는 좀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헷갈림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 너가 맞았니? 네. 그래? 이렇게 썼어?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3번 보면 되는데, 자, 저, 저, 네. 잠시만 충전기 좀 가져와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좀 산수가 귀찮기는 한데, 막 교점 구하고 난리 나야 되니까, P1 어떻게 구하는 거니? P1은 지금 여기니까. 일단, PQ가 있으니까 Q1 구하고, Q1에서 직선이 가는데 이놈과 수직으로 가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고, 그리고 P를 보니까 좌표가 2,1이라서, 자, 얘는 2분의 1 X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고, 얘는 Q1의 좌표를 지나는데 2,0이지. 자, 여기까지 됐어? 얘가 2,1이라며? 그래서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문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 구하는 거. 자, P1 구하면, 그렇게 좌표 하나씩 구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삼각정, 어, 지금 이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높이도 아는 거고, 밑변도 알 거고, 넓이 구하면 되겠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중요한 건 문제는 이 문제에서 지금 이거 무시하고 그냥 쓸 거거든요. 원래 네.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 좀 해볼 건데, 일단 원, 투 잡았으니까, 자, 얘를 x0, y0라고 볼게. 그러면 Q1의 좌표는 x0, 0이겠죠. 자, 그리고 P1의 좌표를 그러면 x1, y1.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사실 보통 이거 너무나 친절한 문제고요. 보통 좀 상위권 대학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너가 알아서 해석해서 이거 그러니까 넓이가 등비수열이든 좌표가 등비수열이든 너가 알아서 해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 지정해줬어요.
넓이가 등비수열이든 좌표가 등비수열이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보통 상위권 대학의 특징인데 얘는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서 좀 친절한 문제였던 것 같고 여기엔 일반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인 세팅인데 여기서 출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만든다면 자 지금 P1을 PN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얘는 QN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XN의 일반적인 관계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좌표를 XN, YN이라고 할 건데 PN은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돼? 뭐지? 나 렉 걸렸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xn의 일반적인 관계식을 우린 좀 찾고 싶은 건데 지금 이놈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할 건데 pn은 반드시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y는 2분의 1 x고 y에는 2분의 1 xn은 알고 있어. 자, 그러면 pn을 얘라고 하자. 그럼 qn의 좌표는 당연히 xn, 0이 됩니다. 이때 직선 뭐야? Tn 플러스 1 QN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어. 자,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뭐였지? 마이너스 2. 그리고 x-xn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음. 이 방정식은 기울기가 아까 y는 마이너스 2, x-xn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과 지금 y는 2분의 1 x 얘네 교점을 구하면 pn 플러스 1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가 될 거고 자 그럼 일단 써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x고 얘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n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xn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5x는 4xn에서 x는 5분의 4 xn이 된다. 자, 그럼 이거 산수한 거고, 자,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얘 뭐야?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에 대해서 구한 거 맞아? 네. 어, 지금 얘가 pn 플러스 1의 x좌표, 즉,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에 대해서 얘를 구한 거고, 따라서 x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니까? 5분의 5분의 4 4. xn 이게 나왔으니까 xn은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 맞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임을 우리가 파악한다. 이게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먼저 예상해. 얘 공비가 5분의 4가 됨을 먼저 너가 예측해. 어떻게? 너가 구해봐. 몇 개 구해봐.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하는 거 있지? 좌표 이거 구해봐. 너가 숫자로 구해보라는 거야. 숫자로 쫙 구해봐. 숫자로 쫙 구하면 잠깐 이거 등비수열이겠는데 해서 이걸 예측해라. 이걸 예측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립한다라고 치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성립하는 걸 증명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증명법도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나 똑같이 귀납적인 거잖아. 쓰는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푸는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알아두세요. 이게 원칙적인 겁니다. 보통 이렇게 P의 n번째 점, 얘 n 플러스 1번째 점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수식을 쭉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얘를 찾는 게 목적이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xn은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 물론 첫째 항은 그냥 구하면 됩니다. xn은. 그리고 y에는 2분의 1이니까 공비는 5분의 2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바로 y에는 2분의 1 xn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판단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법 꼭 기억하시면 되고 잠깐yn이 공비가 2분의 1이 아니겠네. 무슨 얘기야? 미안. 첫째 항이 얼마야? x1이 5분의 8이니까 xn
5분의 8 곱하기 공비가 5분의 4죠. 이거 구했으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xn이고 y에는 공비 똑같이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지. 5분의 4 공비 똑같이 5분의 4에 n-1 공비가 2분의 1로 줄어들 거면 루트를 써줘야 되니까 루트가 아니라 좀 변형이 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 xn과yn의 일반항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이게 좀 이상한데 얘 등비 급수시켜야 되는데 등비 급수가 아니라 적당히 넓이를 더했을 때 얘보다 커지는 걸 찾으래. 물론 이거는 고딩 과정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얘기긴 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뭘 배웠냐면 등비급수라는 걸 배웠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보다 작은 수. 그럼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비슷한 게 나오긴 할 텐데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긴 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넓이를 쭉 계속 무한히 더하면 얘가 하나일수록 수렴한다. 그리고 이걸 등비급수라고 하고 수렴 조건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미적분학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되는 중간 과정의 설명이 좀 있거든.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적당히 몇 개를 더해 봤더니 얘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데 얘가 항상 뭐보다 커지고 뭐보다 항상 작아지고 이런 범위 상에 있으니까 극한값이 뭐 샌드위치 정리 써서 뭐가 된다. 이거가 수학적 논리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어. 이게 살짝 다루는 거야. 그런 걸. 그러니까 미적분학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쓴 것 같기도 해.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 이걸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적당히 몇 개 항을 너가 계속 찾아서 더해봐.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가 찾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수가 약간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수준이냐면 해보면 알아.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한 거 예상하고 있잖아, 우리가. 자, 어쨌든 K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P의 Q1부터 맨 처음에 구했던 그 넓이 A2부터 그거부터 더하기 시작한다. 물론 A1은 따르고 한다. 자, 따르고 하는 건 등비수열 맥락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지금 이 녀석의 넓이 밑변과 높이의 곱으로만 인식을 하면 되고 이 밑변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얘가 QK라고 한다면 얘가 QK-1이니까 얘가 X, 얘는 XK-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XK가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좌표의 순서를 보면 되는데 잠깐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이놈의 X좌표 얘는 대응돼서 나올 거니까 얘가 PK면 얘는 K 플러스 1이고 얘가 K 플러스 1이면 얘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상황상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얘는 K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식을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중요한 건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x들을 빼야 합니다. 지금 일반항을 좀 빼서 만들어야 돼. 그 또한 동비수열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동비수열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등비수열을 연속된 두 항을 뺀 거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 말 이해하니? 자,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우리 밑변의 길이가 x들 빼야 되니까 얘 일반항수로 빼서 만들어야 되는데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 이유는 연속된 두 항을 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높이는 등비수열이 맞아.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 등비수열 두 개가 등장하거든. 어차피 밑변을 뺀 상태에서 등비수열 두 개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를 다시 곱할 거니까. 공비는 25분의 16이 되는 걸 우리는 예상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게 두 개가 나올 걸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돼. 자, 어쨌든 문제가 요구한 걸 좀 바로 구하면 자, 지금 이거죠. AK에 해당하는 녀석에다가 좌표를 좀 쓰면 내가 얘를 AK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가 QK, 얘가 QK-1, 얘는 PK-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 자, 뭐 틀린 거 없고 자, 지금 이놈의 X좌표는 결국에 이놈의 X좌표에 대입하면
자, xk-1, 0이고 얘는 xk-2, 0. 이거 되게 짜증나. 왜냐면 이거 어디에 대입해야 돼? 여기에 대입해야 돼. 자, 그럼 이 길이 qk, qk-1 이거는 xk-2에서 빼기 x의 k-1을 뺀 것이다. 순서가 약간 반대로 돼 있다. 왜냐면 얘가 더 큰 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쓰면 됩니다. 자, 5분의 8로 크게 묶어주고, 이거 5분의 4에 k-1 대입하면 k-3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5분의 4에 k-2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작은 걸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자, 5분의 8 곱하기 5분의 4에 k-2로 묶어준다면 얘는 5분의 4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자, 얘가 거꾸로 쓰면 4분의 5죠, 원래는. 그러면 1 빼면 4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럼 얘가 4분의 5 빼기 4분의 4니까 자, 결과적으로 묶어주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4의 k-2로 밑변의 길이가 하나의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높이는 그냥 yk-1이니까 얘가 xk-1, yk-1이니까 자, 근데 자, 높이는 뭐가 되냐면 우리 아까 p k-1 qk 이거는 2분의 1 xk-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해놓고 지금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 5분의 8 5분의 4에 k-2 즉 얘는 5분의 4에 k-2제곱 자 그래서 ak는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8 그래서 25분의 16 k-2라고 쓰면 되겠다. 공비가 25분의 16인데 또 k-2제곱이잖아. 자, k-1제곱으로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왜냐면 우리 2부터 천천히 대입할 거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서 좀 써주면 4 되니까 2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가 뭐 하라 그랬냐면 지금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n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우리가 알아서 구해야 되고 이거 시그마는 합공식 쓰는 것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합공식을 써봤자 그냥 산수하기 되게 버겁게 생겼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숫자 하나씩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0일 근처가 되게 하는 숫자를 그냥 찾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수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수식적으로 얘를 정리해서 푼다? 쉽지 않아요. 물론 얘를 합공식을 써도 돼. 자, 등비수열 합공식 여기서 써. 자, 그러면 그래 놓고 n에다가 숫자 하나씩 대입해 놔면 됩니다. 물론 n은 2부터 대입할 거고, 얘보다 안 크네? 그럼 3 대입하고, 얘보다 안 크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산수가 좀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로 하는 거고, 25분의 16의 거듭 제곱을 실제로 하는 거고, 이게 사실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 있는데, 그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이 숫자가 정말로 그런 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판단해 봐라. 물론 A를 구했으니까, 이건 옮겨서 빼기를 해놓고, 음, 그 상태에서 2 대입했을 때 돼? 체크해봐. 숫자 보고 안 되면 3 대입해봐. 그리고 안 돼? 그럼 4 대입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산수를 해보는데 그 산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25분의 16에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네제곱도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기서 이거 시키는 게 좀 되게 의외인 문제긴 했는데 뭐 어쨌든 마지막 대입하기 전에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정리를 해봤자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5일 때 이제 얘를 만족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 정도 산수는 뭐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논술에서도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잘 안 시키거든. 근데 덕성여대가 이런 문제를 냈고, 어, 보통의 수능이라면 여기서 바로 급수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그거 가지고 등비급수로 잘 처리하면 돼. AK 일반항 구하는 과정. 이것만 잘 해주면 좀 될 것 같고. 자, 됐습니까? 네. 어,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주려고 해봤는데, 4번 할까? 집중력 어느 정도니? 어, 막 다음 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네 번째 파일 보내줘야 되거든, 너한테? 네, 그, 프린트 해주길 원하잖아요. 네, 어, 내가 내일 프린트 해달라고 나한테 말 좀 해줘. 태훈아? 네, 네. 고생하셨고,